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색다른 카메라 구도로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까지 쓰면서 효과가 있었던 혹은 없었던 스킨케어템을 완전 무광고, 완전 솔직한 후기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볼 건데, 여기가 이제 스킨, 이렇게가 세럼, 그리고 이렇게가 수분 크림,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순차적으로 쓰는 순서대로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요 비누, 이거는 제가 아침에만 쓰는 비누들인데요. 얘는 수제 비누예요. 얘는 라노아라는 브랜드의 수제 비누고, 지금 보시면 제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보이시죠? 2개, 3개씩 쟁여놓고 쓰는 템인데 특히 이 비누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비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은 다 달아가지고 검정색밖에 없는데, 이 보시면 이 흰색이 검정색 위에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비누예요. 얘는 지성 비누라는 비누고, 얘는 어성초 비누인데, 이 비누가 저는 아침에 쓰기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지성이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얼굴에 기름이 좀 많이 껴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를 조금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피지 분비를 좀 확실히 줄여주는 느낌이라서 아침에 클렌징 할 거 없을 때 쓰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두 비누 모두 메이크업이 클렌징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지 조절이 좀 필요하니까 아침에 요거 간단하게 쓰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거 당기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 별 4개짜리 비누입니다. 자, 그리고 스킨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제가 써본 스킨은 이렇게 3가지예요. 이 스킨 말고도 사실 여러 개 스킨을 제가 몇 년 동안 트러블 고생하면서 써봤지만 지금 공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3개라서 제가 하나씩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짠, 요 플리 쌀세라 에센스 토너, 이거를 지금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왜 지금은 쓰고 있지 않냐면은 굉장히 물 제형은 아니에요. 이렇게 물 제형 같아 보이지만 살짝 바르면 약간의 점성기가 있거든요. 너무 과한 점성기는 아니라서 저 같은 트러블 피부나 뭐 지성 피부에게도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물 토너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름에 더워지기 시작할 때 바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제가 작년에 환절기 때 발랐던 제품이라 환절기랑 겨울에 건조할 때는 지성이 바르기에 괜찮은 점도다, 점성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데 또 완전히 점성기가 너무 심해서 부담스럽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 토너보다는 좀 점성이 있다 보니까 얘는 주로 이제 겨울이나 뭐 아니면 환절기 때 사용을 했다 라는 점. 쌀 베이스로 만든 거고, 세라마이드 성분이 이제 들어있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좀 좋고 미백 기능도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미백 기능은 크게 뭐 기대하지 않고요. 토너에 많은 그 기능을 기대하기보다는 오로지 피부결 정리와 수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트러블성에는 좋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걸 바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환절기에는 괜찮다. 별 5점 만점에 3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토리든 다이브인 토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그냥 물이에요. 물 그 자체. 토리든 브랜드 자체가 수분 라인에 굉장히 유명하고 강하잖아요. 근데 이 토리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순하고 수분이 유명하다고 해서 사본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이따 나오겠지만 토리든 세럼도 써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리든 토너가 조금 가성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물 같아요. 뭐 어떤 뭐 기능도 어떤 뭐 왜 바르는지 잘 모르겠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수돗물 토너에 묻혀갖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완전 순한 느낌을 찾으신다면은 요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굳이 이걸 이 돈 주고 살 것까진 없다라는 느낌? 용량이 크잖아요. 정말 작정하고 산 건데 요만큼밖에 못 썼어요. 심지어 이만큼도 저는 많이 안 쓰고 지금 신랑이 이걸 쓰고 있거든요. 신랑은 가볍다고 좋아하거든요. 이게 약간 그냥 진짜 물처럼 착착 바르기 좋다고. 근데 저한테는 좀 부족한 느낌. 그렇다고 이거를 바른다고 해서 수분이 엄청 채워지는 느낌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진짜 물 같다. 그냥 생수 같다. 약간 이런 느낌? 뭐 꼭 구매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별 5개 중에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인데요. 이 토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너예요. 이런 식으로 분사되는 스프레이인데 스프레이가 꽤 강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거 저는 되게 좋아요. 일단 스프레이라는 점이 제일 좋은 게 트러블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피부를 만지면 만질수록 안 좋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손을 안 사용해도 된다는 점. 제가 이걸 쓰고 나서부터 진짜 거의 피부에 손을 안 대게 됐는데 세럼이랑 크림은 LDM 기기로 흡수를 시키다 보니까 스포이드 딱딱하고 얘로 그냥 위에다가 짜고 하면 되는 거라서 손이 안 닿거든요. 근데 항상 스킨을 바를 때는 손이 닿는 거예요. 트러블성 피부다 보니까 닥터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로 스프레이를 해주니까 손이 거의 안 닿아서 너무너무 좋다. 자극 없이 바를 수 있는 토너라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얘가 어성초 잘 맞으시는 분들은 트러블성 피부에게도 되게 좋을 것 같다.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 순했고 진정되는 효과도 많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별 5개 만점에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럼 라인 들어갈 건데요. 세럼도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이 써봤는데 공병이 이렇게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얘네들만 들고 왔어요.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블레미쉬 리페어 세럼입니다. 얘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 제가 보는 많은 유튜버 분들이 광고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흔적 한번 없애보고 싶어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심지어 저는 이거를 2통을 썼습니다. 이게 그 2통째 살 때 이제 1+1처럼 같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거의 새 거예요. 왜냐? 내가 2통을 쓰고도 효과를 전혀 못 봤기 때문이지. 이게 정말 유명하기도 했고 이 흔적을 없애주는데 좋은 것 같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셔가지고 이거를 제가 사봤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저는 효과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붉은 흉터조차도 나아지는 걸 전혀 못 느꼈고 요런 세럼인데 바를 때 뭐 점성이 있어서 부담스럽거나 요런 점도는 아닙니다. 저는 이거 약간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흔적 리페어 세럼인데도 흔적이 전혀 리페어되지 않았다. 저는 효과가 아예 못 봤어요. 그냥 진짜 그대로 2통을 쓰는데도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난 다시는 안 살 것 같다라는 생각. 이게 굉장히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효과를 보지 못했고 트러블 있을 때 그리고 특히 바르지 마세요. 트러블 있을 때 바르니까 좁쌀도 더 나고 제가 이전에 좁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트러블 있을 때는 이런 흔적 앰플 쓰지 마시고 무조건 수분 앰플만 쓰세요. 저는 5점 만점에 1점. 아예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1점. 그리고 그 다음은 리브나의 챕터 3 밸런스 율무 멀티 진정 앰플입니다. 얘는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근데 양은 정말 적거든요. 얘가 양이 30ml인데 정말 비싸요. 그래서 약간 싼 앰플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적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격적인 면에서. 근데 제품력은 나쁘지 않다. 저는 이거 써보고 이거 세럼이 있더라고요. 이 3번. 이 3번 세럼이 좀 더 궁금해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요만큼 남았는데 얘를 저는 데일리로 매일매일 바르고 있진 않고요. 오늘 에스테틱에 갔다 왔다.
아니면 내가 오늘 좀 압출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피부가 붉어질 일이 있어서 진정이 필요할 때 그런 날에만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그냥 수분 앰플만 썼을 때보다 얘를 추가한 날에는 확실히 좀 진정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별 5개 만점 중에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리고 그 다음은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100 앰플인데요. 얘는 제가 그냥 스킨케어 영상마다 얘기하고 있는 저 이 정도면 진짜 웰라쥬에서 뭐 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 앰플이에요. 이게 사실 아까 토리든 스킨 말할 때 그냥 물 깎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별점을 진짜 조금 줬는데 얘도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수분 세럼이 웰라쥬랑 토리든 파로 나뉘는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토리든 파란색 수분 앰플도 써봤고 얘도 써봤는데요. 저는 웰라쥬 라인이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굉장히 물이에요. 이렇게 이런 물 라인 흡수가 정말 빠르고 제가 흡수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여러 겹 흡수가 가능한가를 저는 잘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트러블성 피부고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기보다는 약간 얇게 3-4겹을 바르는 게 제 수분 채우는 스킨케어의 핵심인데 끈적끈적하고 점성이 있는 세럼일수록 여러 겹 발랐을 때 무겁고 부담스럽고 피부가 토해내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얇게 밀착되는 세럼이고 그리고 물 같은 제형이라서 정말 여러 겹 발라도 하나도 안 부담스러운 지성한테 완전 수분에만 치중한 앰플이라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망고미 에디션 할 때 쟁여둔 건데 이번에 또 올영 세일 하면은 그때 또 여러 개 쟁여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는 별 5점 만점에 최초로 5점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론 토리든 앰플인데요. 얘는 토리든의 밸런스 풀 컨트롤 세럼입니다. 제가 공병은 이것밖에 없지만 이걸 아까 그 다이브인 세럼 같은 라인으로 파란색 다이브인 세럼도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다 쓰고 버려버려가지고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젠가 찍어야겠다 하고 그냥 냅둔 건데 제가 다이브인 세럼을 데일리로 쓰고 얘를 제가 트러블이 났을 때 응급처치로 쓰는 세럼으로 2가지를 썼었어요. 둘 다 문제가 점도가 너무 높다. 확실히 점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 저한테는 끈적한 점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제가 느꼈을 때 좀 무겁다. 그리고 겉에서 노는 느낌이 든다? 흡수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느낌이라서 트러블성 피부가 바르기에는 좀 무거운 점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토리든 밸런스 풀 컨트롤 세럼은 데일리로 바르기엔 좀 무겁고 그렇다고 트러블 진정이 된다고 느끼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무거운 느낌이라 지성 피부가 바르기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별 5개 중에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비브의 여성초 테카 캡슐 세럼 카밍 드롭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앰플에 비해서 조금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도 여기에 들고 왔습니다. 왜냐면 얘는 추천템이니까. 한 2번, 3번 사용했는데요. 이게 2-3번 사용해서 이게 트러블이 완전 들어갔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사실 세럼 중에 이 세럼을 쓴다 해서 트러블이 들어간다 하는 제품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언제 발랐냐면은 제가 데일리로는 항상 수분 앰플만 바르고 있는데 호르몬 작용이 시작되기 전주 생리 전주에 제가 트러블이 꼭 난단 말이죠. 그럴 때 미리 얘를 발라줬어요. 이번에 아예 안 난 건 아니지만 작게 났고 빨리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좀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얘가 다른 앰플을 썼을 때에 비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느낌이긴 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됐지만 가지고 왔고 실제로 이거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아가지고 추천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캡슐이 들어있는 세럼이거든요. 초록색 캡슐을 터지면서 흡수시키는 건데 이게 뭐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점도도 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 세럼 여러 개 발랐을 때는 좀 무거울 수 있고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점도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달에도 한번 써봐야 좀 더 좀 정확한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고려해서 별 5개 중에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넘버즈인의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인데요. 흔적 앰플 같은 경우는 아까 메디힐 거 써보고 얘를 써본 건데 얘가 저는 확실히 더 잘 맞았어요. 사실 트러블 피부는 레티놀이나 레티날 같은 성분을 쓰면 자극적이라서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피부 장벽을 좀 지켜가면서 흔적을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산 게 이 비타민C가 들어간 글루타치온 세럼이었는데 얘를 쓰고 좁쌀 난 거 없었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얘를 제가 쓴 지는 한 2달 정도 된 것 같고 저녁에만 발라주고 있는데요. 피부 트러블 흔적이 연해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얼굴 피부 전체가 환해졌다라는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비타민C 패치 같은 거 붙였을 때 환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미백 성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꾸준히 쓰면 트러블 흔적까지 지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앰플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별점 5점 만점 4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크림 라인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앞에서부터 튜브 형태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는 베몽테스라는 브랜드의 악신 부스터 크림인데요. 이 친구는 제 13만 뷰가 나온 좁쌀 여드름 영상을 찍을 당시에 쓰고 있던 크림이었어요. 제가 그때 다니던 에스테틱에서 추천해서 구매했던 크림이었고 오일리 스킨, 그러니까 완전 오일이 많은 지성 피부나 트러블이 난 스킨에게 잘 맞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좁쌀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이거 따라서 사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건성 피부가 건조해서 생긴 좁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스킨의 분들이 압출할 때 쓰시면 좋은 크림이다. 약간 뻑뻑합니다. 재생크림처럼 바를 때 조금 뭉치는 경향이 있죠. 자기들끼리. 이 마름보다 약간 무겁고 뻑뻑하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 쓰시는 것보다는 압출 후에 바르기에 괜찮은 재생크림 같은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피부가 회복되고 있는 주간에 바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압출을 받아서 좀 붉어진 피부에 약간 연고 같은 느낌으로 바르는 그런 크림이었는데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쓰기에 너무 뻑뻑하고 특히 그리고 얘가 아침에 바르면 아까 발림성 보셨다시피 좀 뭉쳐서 피부 화장이 밀려요. 그래서 얘는 저녁에만 바르시는 거 추천드리고 압출을 받으시고 계시거나 트러블이 좀 나서 약간 붉은기 진정 필요할 때 그때 보호막용으로 바르시는 거 추천드리고 별 5개 중에 3.5점 혹은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아제약에서 나온 파티온 노스카나 인 트러블 크림인데요. 얘는 트러블 흔적 지우는데 좋다고 소문이 나 있길래 구매한 제품이었어요. 제 SNS에서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이거 구매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효과를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튜브 거의 다 쓸 정도로 오래 썼는데요. 효과 전혀 보지 못했고 그렇다고 이걸 쓰면서 내가 뭐 수분감이 채워진 느낌이라도 받았냐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제형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아요. 지성 피부들이 쓰기에 뭐 나쁘지 않은 제형이다. 하지만 약간 기름기 느껴지고 그리고 흔적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근데 흔적 없애는 거 전혀 느껴지지 못했다. 오히려 그냥 이런 미백 세럼 바르면서 얼굴 전체적으로 밝혀주는 게 낫지 이렇게 흔적을 기대하면서 쓰기에는 난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 그래서 딱히 잘 모르겠어요. 이걸 그렇다고 수분 크림으로 쓰기에는 좀 수분의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쓸 때 다른 크림 쓰면서 거기 섞어 썼거든요. 처음에 이것만 쓰다가. 근데 섞어 쓰든 안 섞어 쓰든 효과가 전혀 없었어서 별 5개 중에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웰라쥬의 리얼 시카카민 95 크림인데요. 얘는 순도 95%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있다고 해서 95 크림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도 제가 SNS에서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 노스카나 인트러블 크림 바를 때 같이 바른, 섞어서 바른 그 크림인데요. 얘도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베스트는 아니었다.
그냥 무난무난한 크림이었다. 근데 그렇다고 수분감이 엄청 느껴진다? 또 그건 아니었고요. 판테놀이 들어가서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느낌이 좀 날랑말랑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하면은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 베스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분,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크림이었다. 그래서 얘는 별 5개 중에 3개, 딱 중간 3.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토리딘의 솔리드인 세라마이드 크림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정말 한 2번 썼나? 얘는 제가 왜 샀는지 모를 헷가닥 돌아서 산 것 같은 크림이에요. 얘는 악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크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 피부에 정말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직도 집에 둔 이유는 저희 동생이 악건성이거든요. 저희 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쓰는 크림입니다. 이게 악건성 분들한테는 진짜 좋아요. 일단 제형 자체가 이거 나오는 거 보면 느껴지실 텐데 정말 되직합니다. 무거워요. 그래서 약간 영양감 있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무거워서 건성이신 분들이 쓰기에는 좋아요. 왜냐면 일단 세라마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촉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성분들이나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이 쓰기에는 너무 무겁다. 데일리로 못 쓰고 한 겹만 발라도 무거워요. 그래서 요거는 저 같은 피부 타입의 분들은 아예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 5개 중에 1개 드릴 건데 악건성이신 분들한테는 4개까지도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동생이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이 크림은 바로 그냥 이 패키지만 봐도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바이오더마의 시카비오 크림 플러스 하이드레이팅 딥 리페어 크림입니다. 리페어 크림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얘는 재생크림이고요. 아마 시술 받고 바르는 크림으로 많이 유명한 것 같고 재생크림 검색하면 딱 2개가 유명하잖아요. 얘랑 또 다른 거. 얘는 트러블성 피부가 바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샀다가 정말 낭패봤습니다. 이거 바르고 완전 좁쌀 났어요. 재생크림의 특성상 보시면 뭉치는 거 보이시죠? 정말 뻑뻑하고 안 발려요. 그거는 제가 재생크림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부 좋으신 분들이 피부 장벽 무너질까봐 보호하는 방어막으로 시술받고 바르는 크림, 그런 재생크림. 근데 우리처럼 지성이나 트러블성 피부가 좁쌀 압출한 다음에 바르는 재생크림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너무 기름지고 너무 되직하고 너무 무거워요. 이게 뭐 진정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오히려 더 트러블이 나고 좁쌀의 밥이 될 수 있는, 좁쌀 먹이가 될 수 있는 크림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남들한테 다 좋다고 나한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거 그리고 가격도 꽤 있는데도 샀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는 딱 2-3번 쓰고 말았어요. 2-3번 쓰고 바로 좁쌀이 났기 때문이지. 얘는 5점 만점에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글리 리무브의 시카벨리 판테놀 EGF 리페어 크림인데요. 얘는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크림이에요. 얘는 대용량이고 120ml 대용량이고 원래는 100ml짜리인가 쬐끄만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대용량으로 그거 다 쓰고 대용량으로 쓰고 있고 지성을 위한 지성에 의한 수분 크림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완벽합니다. 이 보시면 발림성 굉장히 좋죠. 뭉치는 거 없이 굉장히 좋은데 산뜻하고 가벼워. 무겁지도 않아. 그냥 무게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 근데 수분감은 철저해서 속건조, 속당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저는 노다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어글리 리무브가 되게 작은 브랜드예요. 올영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에서 이 크림을 찾아서 너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왜냐면 이 어글리 리무브 측에서 먼저 제품을 보내주신 거였는데 보내주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 데일리템이 될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 매일매일 지성 피부가 바르기에 완벽한 수분 크림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판테놀도 들어있어서 재생크림 느낌도 나기 때문에 피부 장벽 무너져서 트러블 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흡수시키지 않고 흡수가 알아서 자연히 되겠지만 요 정도? 요 정도를 두고 요 정도로 볼에 각각 발라가지고 그냥 요렇게
두껍게, 완전 두껍게 발라놓고 흡수 이렇게 톡톡톡톡 안 하고 막 치듯이 이렇게 발라놓고 잡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부담감 없는 크림이랄까? 지성분들이 바르시면 아마 이거다. 이거 딱 지성 피부 크림이네. 이렇게 느껴지실 만한 제형과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좋아요. 이거 지금도 쓰고 있고 별 5개 중에 4.5점 혹은 5개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사용한 스킨케어들 추천템, 비추천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 제품이 다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피부에만 안 맞았다는 거니까 제 피부랑 비슷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랑 비슷한 피부여도 나한테 맞는 성분, 아닌 성분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 후기들 많이 찾아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 영상 올릴 때쯤에는 올영 세일을 하고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올영 세일 때 또 이 영상으로 알게 된 제품 있으시면 한번 테스트 해보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일 쓰고 있는 루틴이 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으로 한번 뿌리고 요 웰라주 수분 앰플 3-4겹 레이어드 한 다음에 어글리 리무브 시카벨리 EGF 크림으로 마무리 해주는 게 요게 딱 데일리 루틴이고요. 밤에는 요거 추가해서 4개 발라주고 있고 내가 이렇게 바르다가 생리 일주일 전에 트러블이 날 것 같은 기간이다 할 때는 낮에는 요거 아비브 테카 캡슐 세럼 한 번 추가해주고 저녁에는 리브나 추가해주는 식으로 쓰고 있어요. 아침 저녁이 다른 이유는 얘는 조금 묵직해서 저녁에 바르기엔 좀 부담스러워. 저는 이상하게 저녁에 묵직한 걸 바르고 자면 다음날 뭐가 생기더라고요. 얘나 요 진정 앰플은 진짜 조금만 발라요. 그래서 제가 정착한 템이라면 요렇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제 정착템 알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 여러분들이 또 추천하시고 싶으신 스킨케어 제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것도 한번 써보고 솔직한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보고 싶으신 컨텐츠들 있으시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